먼저 그 나라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 10분만 말씀을 전하고 우간다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우리 김민철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시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저는 설교 안 한 지가 27년 됐습니다. 설교 안 한 지가 27년 돼서 설교를 잘 못하고 우간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2022년 20세기에 어떻게 21세기에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교육이 저의 전공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도 청주에서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청주지회를 맡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우간다로 가라. 우간다로 가기 전에 필리핀 동기 선교가 있어서 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열흘 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체력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를 열려지는가 했더니 우리 이제 바로 아랫 동생 재수가 중국 연변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중국에 그때도 성직자의 신분 가지고는 못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훈련을 6개월을 중국 가서 이제 1대1로 만나야 거기는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술과 이제 장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연습을 하고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못 가게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케냐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케냐로 가려고 했는데 케냐에 있는 자리를 한국에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자리를 줘야 제가 케냐 자리를 가는데 그분이 한국에 교수 자리를 안 주니까 다시 케냐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갈 데가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회장이신 목사님이 우간다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케냐도 가겠다고 한 사람이 우간다를 못 가겠냐. 그래 다른 사람들은 선교지를 답사를 하는데 제가 좀 이게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큰아들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영어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학교 교문 안에다 다 반납하고 나와가지고 영어로 설교해본 일도 없고 영어로 말해본 일도 없어요.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말로만 했지.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짓고 사택도 짓고 보일러도 나눈 거, 기술자가 나눈 거 잘못 나눠서 뜯어 고쳐보고 별의별 일을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키시더니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내셨어요. 그 나라, 까만 사람들이 사는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 나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천국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천국이 그 나라예요. 제가 선교하러 나간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그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다. 지금 제가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제가 늘 가르치던 노래예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만 되면은 가르치던 나라예요. 악어 떼가 우글대는 정글숲에도 펭귄 떼가 뒤뚱대는 얼음산에도 가겠다고 해놓고 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답사도 안 하고 미련하게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거기 갔더니 적도가 지나간 나라가 땀이 안 나요. 1200곳이나 되니까 선선해요. 야,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나라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서 제일 목사의 황금기인 이제 40대를 거기 갔다 10년은 바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10년 동안 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하고 법인 이제 정지된 거 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신문을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 나온 신문, 통합측 교단에서 나온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초교파에서 나온 신문을 아무리 봐도 4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초빙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년만 있다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10년이냐?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10년하고 하나님의 10년하고 제 계획의 10년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었더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한테는 선교지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서 와야 됐다고 했는데 목사의 황금기가 40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나이로 43살에 갔으니까 42 아닙니까? 42에 가서 52살 되니까 아무도 청빙하는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왕 온 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다져 먹으니까 하나님 일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재산을 모으는 금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가 보세요. 욕심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제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이 넷이 딸 하나요. 우리 목사님은 딸 하나 아들 셋인데 제가 더 욕심이 더 많아요. 아들 하나 그래서 5부자잖아요. 5부자를 거기 가서 공부를 시켜서 한국으로 하나하나 보내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놨으니까 그 다음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가서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어서 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하든지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이제 후원해 줄 만한 그런 돈이 없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모금하러 안 다녀서 주후원께도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반밖에 후원비가 없는데 어떡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다 알아서 명지대학, 건국대학, 숭실대학, 한동대학 5명 다. 이런 때는 아멘하고 박수 좀 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 갔다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갔다니까 배가 아프져요? 서울에 있으면 인서울 서울대학이지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만 서울대학인가? 그런데 다 5이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제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학원 보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학원은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데야. 공부하러 학원을 가. 학교 공부하면 다 되지. 뭘 나머지 공부하는 학교를 가냐. 학원 필요 없어. 그런데 5명 다 영어 학원을 4년, 5년, 6년을 공부했어요. 영어 학원이 어딘가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가 이제 영국이 지벨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영어 학원에 가서 중학교 졸업한 큰아들은 4년 하고서 명지대학 영문학과 갔고 둘째 아들은 5년 하고서 건국대학으로 갔고 셋째 아들은 6년 하고서 숭실대학교로 갔고 넷째 다섯째는 미국으로 딸내미는 갔고 아들은 한동대학 갔으면 됐지. 그보다 더 잘 가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께서 우간다에서 까만 애들하고 제가 얼마나 놀이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까만 애들하고 공 차고 예? 배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면 놀았다고 족구하고 그렇게 노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다 키워주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이 다 결혼해서 제 손자가 몇 명인지 모르시지요?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제 자녀들하고 해서 20명이에요. 이제 어떤 집안하고 줄달리기 해도 자신있게 이길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부족이 사는데 부족에 남자가 많아야 다른 부족한테 안 찌는 거예요. 부족이 가서 훔쳐와. 양도 염소 소도 훔쳐와. 그러면 남자가 적으면은 다 뺏기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6.25 때 일본한테 여자들 다 뺏겨서 우리 말로 뭡니까? 뭐라 그래요? 위안부라 그래요? 정신 내라고 하고 전쟁에서 지면 뺏기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남자들이 자기 사명을 잘 못 감당하면 여자들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어쩌고 자꾸 바보짓 그만하라 그래요. 다 그런 걸 우리나라뿐인가 전쟁하는 나라 다 그런 걸. 남자들이 바로 훈련 받고 해서 이겨야지 지면 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여기 남에게도 전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를 구하는 일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5명이 다 결혼해서 이제 20명이 됐으니까 둘씩만 더 나면 이제 큰아들은 3을 낳고 둘째 아들은 2 낳고 셋째 아들, 넷째 딸, 5째 아들 하나씩 딸만 낳았으니까 이제 1명씩만 더 낳아도 되는데 제가 3은 돼야지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이면 날마다 본전밖에 안 되지 않냐. 셋 딸았으니까 큰아들이 3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어제 3씩 낳을지 둘째 낳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3~4명이야 더 낳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이제 간증삼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직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경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가족 하나님께서 이제 더하여 주시리라.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은 요만큼만 전해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설명이 되고 설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설교하면 더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뒤에 또 우리 우간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제가 보내짐을 받은 나라, 답사도 안 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게 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 자, 우간다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 우간다는 이제 동부 아프리카의 이제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라서 이제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내륙 국가라서 바다가 없어요. 그 대신 호수가 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우간다가 5개 나라를 경계로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호수도 3분의 1을 우간다가 차지하고 케냐와 탄자니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눠서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이제 1200고지가 되는 내륙 국가 중에 적도가 지나간 나라고, 예, 언어는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라 영어가 공용어고
부족마다 다 부족어가 있어서 부족어를 배우려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 정도로 부족이 50여 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영어가 공용어라 저희 아들 오남매하고 이제 우리 정명선 선교사는 영어를 공부했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왜? 한국말 가르치면 되지 뭘 영어를 배워. 그거 뭐 영어 배워가지고 뭐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영어를 안 배우고 못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하여튼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벙어리 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 나름대로 이제 저한테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7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간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도표에 있는 대로 보시고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아프리카가 55개국입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남수단을 이제 경계로 하고 있는 내륙 국가로 이제 55개국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35년 정도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도 보셨죠? 여기에 55개국, 53개국이 있는데 두 나라가 더 독립해서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55개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빅토리아 호수가 큰데 3분의 2쯤 우간다로 있고 탄자니아가 좀 넓게 가지고 있고 케냐는 조금 이제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간다는 이제 수도는 캄팔라고 저희들은 제2도시인 진자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집을 못 사고 임대로 사는데 좀 자랑 좀 할게요. 집이 대지가 500평 정도 되고 본체가 100평 정도 되고 또 행랑채가 이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집세가 하나님이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게 하셨고 옛날에 정해진 12년 전에 정해진 그 집세도 상당히 적게 우리 정명선 선교사가 얼마나 이제 꾀가 많은지 100만 원 달라는 거를 우리가 60만 원에 살았는데 100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80만 원이면 오겠다 해놓고서 가서 또 5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게 75만 실링으로 정했는데 그때는 75만 실링이 300달러였어요. 지금은 환율이 우간다 환율이 이제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0달러에 살고 있어요. 200달러면 한국에 이제 28만 원 정도의 그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넓게 차지하고 삽니다. 우간다에 10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는데 저희 집이 제일 크고 집세는 제일 싸요. 이것도 하나님이 선교비 조금밖에 안 받고 선교비 받으러 한 번도 손 안 벌리니까 하나님 나가는 곤욕을 그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캄팔라에서 있을 때도 15년 있을 때도 8년을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런 경우는 선교사들 우간다의 선교사들 역사에 없습니다. 저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여기 보십시다. 우간다가 이제 자 우간다 다음요. 자 우간다가 이렇게 푸르른 이제 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냐는 여기 우간다 국조입니다. 크레인이라고 머리에 왕관을 쓴 것 같은 그런 국조가 지도에는 가운데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크레인 국조. 이제 깃발은 얼른 보면 독일 깃발하고 비슷 생긴 것 같은데 좀 반대되고 가운데 국조가 그려져 있어 우간다 이제 국기입니다. 이 누구예요? 저기 이제 김기라고 정명선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이제 섬을 가는 그런 중입니다. 이제
그 구명보트를 입고 섬에 가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촌스러운 김길이라고 누구하고 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 이게 이제 호숫가에, 저쪽에 배가 보이고, 예, 호수에 배가 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예, 우간다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우간다 사람들은 우리의 5, 60년대 생활이에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 7, 8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GMP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에 품값이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집을 지키고 도와주는 도우미가 18만 실링, 우리 돈으로 6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주면 좋은데 많이 주면 안 되는 게 다른 선교사들하고 평형성을 이루어야지 너무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 갔더니 이제 거기 박상한 폭포에 가는데 한국 사람한테 그 닭고기 구워서 파는 놈도 팁 줘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배를 타면 박상한 호수에 이제 폭포에 올라가려고 배를 타면은 걔들이 일부러 그 카누 같은 거 밑으로 다 나왔다 가면 둘이 끌고 올라가요. 그게 안쓰러워서 100불씩 카이키마이로 빼준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호구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10분만 줘도 가만히 있는데 100불 안 주면 욕을 하고 막 따라오고 막 그래. 그래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한테 많이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만큼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제가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하다가 대문을 2번이나 들이받아서 몇십만 원씩 까먹었더니 아이들이 아버지 절대 운전하지 마. 그래서 운전을 이제 못하고 대리운전을 시키는데 하루에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 4만 실링을 주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해줘요. 그 보디가드 겸 운전사인데 일일 기사로 대리운전, 우리나라 대리운전만큼도 안 주는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해 주는데 뭐 운전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을 가끔 나갈 때마다 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이 노동자가 한 10,000원, 목수가 한 13,000원, 그러니까 기사들 15,000원 정도 주는 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흡족한 그런 이제 일당이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식생활은 어떤 거를 먹느냐 하면은 옥수수 가루를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뜨거운 물 끓는 데다가 쌀가루를 넣어서 엉기면서 송편 입반죽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를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민고링이라고 져서-가지고 만들면 꼭 백설기 같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콩을 죽어도 2-3시간 푹 삶아요. 그래서 흐칠흐칠할 정도로 삶는데 그걸 삶을 때 이제 양파 한 반 개쯤 넣고 토마토 반 개쯤 넣고 그리고 기름 좀 이제 한 스푼 2스푼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그 옥수수 가루 만든 그 뽀쇼라고 이제 그 백설기 같이 만들어진 걸 손으로 떼가지고 콩하고 저물저물 해가지고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입에다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크하고 수저 주면은 싫어해요. 자기 손으로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습관이 있던 거 성경에 얘기했는데 물을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손가락 3개만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계란 하나에 들어갈 만한 물 가지고 손 씻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예, 식생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아침에 10시경에 이제 빵 한쪽 하고 티 한잔 하고 마시고 점심은 2시경에 가서 그렇게 먹고
저녁은 9시나 9시 반쯤 먹고 바로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까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침에 4시 반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런 사람이라 6시에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7시 반 정도에 7시에서 7시 정도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토종이, 제가 대한민국 토종이라 그런지 빵 먹고 못 살아요.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정명성 선생가 밥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가서 이제 쌀을 씻어서 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당번입니다. 밥당번. 그래서 우리 정명성 교사는 빵 먹어도 살고 밥 먹어도 사는데 한동안 이제 밥을 안 주고 빵을 먹어서 따라 했는데 우리 이제 일해하고 예인이하고 와서 같이 있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정성교사도 저 따라서 밥을 먹고 있어요. 우간다 사람들은 아주 먹는 것이 단촐해가지고 참 정말로 우리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을 만들어 먹잖아요. 고구마 순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것도 먹을 줄 몰라요. 또 거기에 이제 컴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먹을 줄 모르고, 이제 도도라고 우리 참기름을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게 잘라. 그래서 물에다 넣었다가 그냥 건져가지고 그걸 그냥 볶아서 먹어요. 쓰잖아. 우리는 그걸 삶아서 우려서 물을 버리고 먹으니까 이제 참기름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음식을 식생활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요게 이제 21세기 주방입니다. 돌 새겨놓고 솥을 놓고 불을 떼잖아요. 솥이, 우리나라는 밑에 전이 있어가지고 끓음이 물 위로 못 올라오는데 돌에다 놓고 해도, 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한 1cm 정도 위에 이제 손 이렇게 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 그래놓고 없으니까 거기다 솥 하나를 또 똑같은 걸 엎어. 그리고 불을 떼면은 새까맣게 아래로 이제 끓어요. 저렇게 놓고 이제 지금도 살아요. 여인네가 제리칸이라고 하는데 20리터 물통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몇 개 씻어가지고 저렇게 먹고 삽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예. 요게 이제, 찬장이에요, 찬장. 예? 예. 다음에 보십시다. 요게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고기 잡는데 저 사람들이 옷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추워서 저 사람들이 아침 되면 잔뜩 오그리고 저녁에 나갔다 새벽까지 고기 잡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비 하나도 없어서 퐁당비를 맞아가면서 고기 잡아 생활합니다. 다음 봅시다. 한 끼 식사, 뽀쇼와 생선튀김. 저거는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식사예요. 저도 한 5천 실링 하는데 우리 돈으로 1,500원, 2,000원 정도 하는 거 섬에 갔다 오다 그냥 배고프면 잘 먹습니다. 저 누구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대로 반바지 입고 반팔 티스 입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2,000원 정도 되는 거 음식 먹고 와야 돼요. 배고픈 거 못 살으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여기도 저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넘어가 보십시다. 예. 예. 저렇게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섬에 갔다 오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예. 그거 누구 정명선 선교사네요. 예? 사역지에서 오는 길에 한 끼 식사.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요게 이제, 소스하고, 뭡니까? 칩스, 감자튀김하고, 짜파티하고, 요렇게 이제 식사들을 하고 그럽니다. 예. 여기 이제, 꼬치구이를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바나나를 굽는 거, 바나나를 굽는 곤자라고 하는데, 구워 먹는 바나나가 또 있습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요게 이제 과일 가게인데 저게 파란 거는 거기가 이제 망고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토마토고 이제 망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파파야, 조금 큰 건 파파야, 그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수박까지 이렇게 이제 과일 가게가 도로가에 저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 이제 패션 프루트라고 하는 과일인데, 지금 꾸꾸 같은 우리나라 저기 식당에도 저게 나오는데, 우리 정명선 선교사가 저걸 살려는가 흥정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우간다의 메뚜기인데, 우리 소금쟁이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 현지인들의 고단백 한 철에만 잡히는 이제 고단백 영양식인데, 우리 정명선 기사는 저걸 참 좋아해요. 저는 한 마리도 저걸 못 먹었는데 저거 안 사준다고 막 때를 쓰고 그래요, 저한테. 자, 넘어가 봅시다. 요게 이제 바나나가 굵은 바나나가 짧아요. 저걸 이제 그 사람들은 저걸 깎아서 맛도깨라고 해서 먹습니다. 깎아서 삶아서 으깨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콩소스하고 같이 먹으면은 한 끼 식사. 요건 이제 옥수수가루 뽀시보다 더 스페셜한 식사입니다. 자, 주식으로 먹는 바나나와 맛도깨를 파는 시장들이에요. 저기 바나나 좀 굵은데 3개가 이제 한 끼 식사의 기준이에요. 3개. 그러면 저거 이제 100원씩 한 300실링. 그래서 이제 그거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여기 저기 맛도깨 바나나 깎은 이제 소치고 깎는 중에 있는 여인네들이요. 예, 요거는 이제 짜파티를 만들어 파는 청년 남자들이 저렇게 주로 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저 보세요. 저걸 앞에 이게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거를 우리 정명선 교사는 저게 찐빵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대요. 저걸 이제 밀가루만 하고 소금만 넣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저걸 이제 번철에 밀어서 이제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이 먹는 짜파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주방이에요. 넘어갑시다. 예, 요게 이제 시장에 노점상이 많은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 또 당근, 토마토, 맛도깨, 바나나, 예, 우리가 먹는 보고야라고 하는 긴 바나나는 향기 나고 하는 건 잘 없어요. 자기네들이 많이 먹는 게 저렇게 흔하게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간다 전통시장, 노점상, 여긴 카사바입니다. 우리 카사바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이 아마존 같은 데서는 만주가라고 하고 저는 카사바라고 하는데 저게 아주 찰기가 엄청 찰깁니다. 그래서 저걸 깎아서 말려서 빻아서 이제 옥수수가루하고 같이 찰지게 해 먹기도 하고 저걸 그냥 튀겨 먹기도 하고 고구마 같이 그렇게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길가에 파인애플 가게 보이죠? 파인애플 가게.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 여기 또 과일 흥정하네요. 여기 사과가 마치 우리 돌배만큼 그 작은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간다의 외국인들이 사는 야채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골고루 다 있는데 좀 일반 시장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칸 더 넣어요. 예, 저기 자루가 저게 이제 숫 자루인데 숫. 그 사람들은 차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근데 이건 숫이에요. 숫가마니를 이제 파는데 저게 지금으로 가격으로 하면 약 5만 실링이니까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좀 못 되는 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숫가마니입니다. 그 다음에요. 잔치에 쓸 쌀을 잃을 줄 모르고 쌀을 돌을 골라요. 잔치하면 한 9명이 쟁반에다 저 고르느라고 저렇게 이제 꼴 부리고 앉은 사람, 앉아있는 사람, 저 뺑 돌아가면 앉아가지고 한 10명이 저렇게 이제 쌀을 고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쌀이 골라지나요? 물에다 해가지고 가라앉혀서 쌀을 띄우고
돌은 가라앉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고 조리질이나 뒤움박질을 할 줄 모르고 쟁반에 놓고 쌀을 골라요. 예,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밥에다가 카레 가루를 넣는 거예요. 예, 강황 가루를 넣어가지고 색깔 있게 소금도 넣고 해가지고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이제 카레를 넣은 밥이에요. 카레, 강황 가루를 넣은 밥입니다.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가루로 만드는 뽀쇼. 저거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하지 여자들은 잘 못 쪄서요. 저렇게 많은 양을 할 때는 남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큰 주걱으로 섞고 있는 겁니다. 예, 요 정도는 여자들도 할 수 있는데 저기 또 인심 좋은 남자가 도와주고 있네요. 자, 요거 이제 감자 같은 거를 저렇게 해서 튀기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 프라이팬이 그냥 양철로 된 함석으로 된 두꺼운 그런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우리나라 프라이팬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은 감사한 줄 알고 요리하셔요. 통감자 튀김. 이게 이제 뷔페식에서 담은 음식이에요. 뷔페식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 이제 의생활에 대해서 보면은 의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주로 구호품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살고 있고 이제 추운 때 비가 올 때는 팍하고 먹고 다 입고 나옵니다. 추위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그래서 다 입고 나오고 이제 시골에 갈수록 떨어진 옷 저들은 꿰매 입는 걸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옷을 조금만 틈이 났을 때 꿰매면 입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입고 다녀요. 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그냥 저 똥꼬가 다 보일 정도로 그저 뭐 어깨에 그냥 그렇게 하나 걸치고 여자아이들은요 언니 옷을 입었는지 원피스로 어깨에다까지 올리고서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참 불쌍한 이제 의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길가에서 팔고 있는 중고 물품이옵니다. 옷이옵니다. 근데 우리 정명승 선교사는 저런 데서도요 메이커 있는 거 순면으로 된 걸 잘 골라요. 그러면 2천, 3천 실링만 주면은 좋은 걸 골랐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그런 걸 못 사줘서 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예, 도로가에 있는 옷 파는 가게들, 헌옷 파는 가게들 여기 쭉 나옵니다. 다음에 신발, 흔 신발 다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수거해 가는 신발 같은 게 저렇게 이제 거기서 팔리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시골에서 나온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그 모습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자기들이 채취한 것, 이제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지, 오이 이런 거, 토마토 저거 다 팔에 얼마 되겠어요. 저런 걸 팔고 앉아서 있는 모습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머리 모양, 다양한 머리 모양. 여러분들 머리 잘라내고 날마다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머리 우리 한 달만 기르면 가위로 이제 기계로 자르잖아요. 저 사람은 머리가 빠글빠글 그런 곱슬머리라서 끝이 부서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머리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머리에다 저 돈을 저렇게 하려면 저게 이제 한 3, 4만 실링 되는데 저 사람들이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저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저렇게 놓고 이제 두 달씩 이제 머리를 못 감고 그냥 이게 콤부라고 이제 철사가 3개, 4개 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려면 끊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리 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시다. 예. 저 머리가 보세요. 뭐 다양하잖아요. 예, 저거 보세요. 어린이들도 저렇게 머리를 머리가 다양하게 저렇게 이제 엄마들이 해주는지 미장을 해서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술이죠. 예. 주거생활 이제 시골로 갈수록 아직도 흙으로 지은 집에 살고 이제 구운 벽돌로 집을 짓고 살고 하는데 제가 섬의 건축 자재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밖에서 그 초벌구이한 벽돌을 실어 나르는데 배로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여기 모래 좋으니까 시멘트만 와서 벽돌을 찍으라고 벽돌 기계 2개를 이제 갖다 놓고서 지금 벽돌을 찍어서 이제 건축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요. 시멘트로다 벽돌은 제가 거기 가서 한 17년 섬사역하면서 아주 건축 자재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흙으로 해서 무너지던 비바람이 무너지는 벽들을 시멘트로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골 전통 가구, 시골집이 저래요. 저러니 벽돌을 찍어서 하면 시멘트 없는 초벌구이한 벽돌로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바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왜 엮어서 우리 옛날에 왜 엮어서 건조장도 짓고 사람 살림집도 지었던 저런 식입니다. 예, 보세요. 흙으로 다 이제 다 매울 참이에요. 이제. 자, 초벌구이 한 벽돌을 이제 찍어서 거기서 말려서 저렇게 거기서 풀을 떼서 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붉은 벽돌 같이 색깔은 되는데 강도는 약하지요. 그래서 저 벽돌을 싸서 시멘트로 양쪽으로 발라서 여기 구멍이 불 때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초벌구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골의 사람들의 연립주택입니다. 나란히 집이 지어져 있는데 저 지붕 좀 보세요. 저 함석이 다 망가질 때까지 페인트를 안 칠해요. 저거 한 3년 4년 됐을 때 페인트 칠하면 30년도 더 가려면 이걸 저렇게 놓으면 10년도 못 가서 빵꾸 나서 다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요거 이제 시골 사람들이 좀 그래도 생각이 있게 집을 진 게요. 벽돌을 좀 흙으로 다 두껍게 박아가지고 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기 주보에 정명선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정명선 선교사가 좀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얼른 나오세요. 마스크 벗고 여기 마이크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기는 이제 나미티 섬입니다. 섬에는 지금 배로 저희가 진자 집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차로 가서 배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그 담도 없고 저렇게 집 한 채 한 채가 다 다른 집입니다. 저런 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캄팔라 시내 전경인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비닐로 이렇게 둘둘 말고 해가지고 이제 실로 묶어서 만든 축구공입니다. 공이 없을 때는 전원 것들로 만들어서 이제 축구를 합니다. 이제 이 비닐로 만든 축구공을 가지고 어린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축구를 합니다. 또 이건 바나나 껍질 벗겨가지고 뭉쳐서 이제 팔고 있는 이거는 사야 됩니다. 또 바나나 껍질로 여러 가지 공예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간다 상업은행인데 그래도 큰 건물로 들려 있어서 높은 고층 빌딩입니다. 이것이. 캄팔라 시내는 그래도 되게 차가 많이 있고 복잡하고 또 여기가 나카세로라고 해서 제일 이제 복잡한 그런 거리 환경입니다. 풍경입니다.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저 우체국, 중앙우체국 근처인데 저렇게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앉아있고 하루에 일을 보려면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밖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은행에 가도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뭐 우체국에 가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보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우간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예, 저는 승합차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저거 이제 한 칸씩 더 사람이 앉게, 한 사람씩 더 앉게 해서 일본 승합차입니다. 예, 15명 정도, 14명, 15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서 저걸로 이제 이렇게 구간을 이동하는 이제 수단입니다. 저걸 타고 이제 가까운 거리는 저걸 타고 다니고, 이제 저는 마타뚜가 가는 이제 큰 도로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도로에는 저렇게 보다보다라고 해서 국경과 국경을 이제 국경이 보다인데 이 보다하고 보다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라 그래서 보다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뭐 많게는 막 3명씩 4명씩도 타고, 그래서 저희도 차 없는 10년 기간 동안에는 저 오토바이를 엄청 많이 탔습니다. 예, 이 오토바이가 별걸 다 운반하지요. 여기 그 쇼파를 만드는 스폰지인데 얇은 스펀지를 저렇게 많이 싣고 갑니다. 이곳은 자전거로 짐을 옮기는 이제 사람들인데 아줌마들이 아기를 업고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 아줌마들이 삶이 좀 어려운 것이 그 나라는 이제 빙패라고 해서 결혼하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 집에다 친정집에다가 이제 뭐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울이라고 하고 빙패라고 하는데 이거가 뭐 부족마다 달라요. 그래서 소를 뭐 4마리 5마리 줘야 되기도 하고 염소를 몇 마리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족마다 그게 있는데, 그거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에 이제 같이 살아도 온전한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정 아버지가 그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 여자를 살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데려다 줘도 이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막 부인을 막 4명씩 5명씩 자기 빙패 주고 이제 데려와서 나무 밑에 남자들은 앉아서 이제 지켜보고 여자들이 보통 이제 밭일이나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시골에 갈수록 이제 그게 더 심하고, 요즘에 이제 도해지는 그런 것이 점차 이제 희미해져 가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신교 이제 이 기독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여자들일수록 이제 이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회에 이제 이는 벽이나 시골 교회 가면 이제 이는 바닥을 전부 저 소똥으로 바릅니다. 한 금요일쯤 해서 소똥을 모아다가 놓고 발라요. 그러면 이제 이 벌레나 이런 것들이, 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나면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뭐 말리는 바구니 같은 데다가 저 소똥을 다 발라가지고 말려서 거기다 생선이나 이런 거를 뭐를 말리면 벌레가 안 달라들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소똥은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완전한 이제 식물성이니까. 우리는 되게 똥이라면 더럽게 생각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하고 또 때로는 저거 말려서 이제 불 쏘시개로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재래실 화장실, 저건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 그거에서 찍은 건데 저렇게 구멍 하나 넣고 거기 발판입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곳이고, 또 옆에 있는 거는 어린이들이 놀잇감이 없으니까 자세히 크게 해서 보면 저기 비닐봉지예요. 비닐봉지로 연을 만들어서 저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마대자루를 이용해 가지고 배에다 돛을 단 건데 이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이제 노를 저었는 배들이 이제 고기 잡는 배인데 힘이 이제 덜 들으니까 저렇게 하고 삽니다. 예, 호수에 있는 저렇게 배가 저기 정기적으로 다니는 전기선인데 한 40명, 50명까지도 타고, 그래서 저기 처음에 저런 배를 타고 저희가 섬해를 다녔습니다. 차가 없을 때는. 근데 거기 막 숫도 싣고 소도 싣고 염소도 싣고 닭도 싣고 이래가지고 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큰 섬에 가는 배에 45명이 탔다는데 저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가라앉아서 45명이 다 죽은 그런 사례도 있고, 저는 호수에서의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이제 다닐 수 없게 이제 규정하고 경찰이 서서 이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명조끼를 안 입을 경우에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그 섬들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우리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세계 에이즈 환자의 뭐 3분의 1 정도가 30% 정도가 그 우간다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이제 섬에 가서 처음에 우리가 좀 후원도 하고 말씀 전하려고 모집을 했더니 어린아이 몇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설탕, 보쇼, 또 비타민, 또 분유 뭐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콩 같은 거 몇 가지를 해서 이제 나눠주고 하니까 지금은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습니다. 환자가 더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한 5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에이즈가 정부에서 이제 후원받은 세계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약은 공짜로 주고 있고, 근데 이 약이 치료하는 약이 없고 아직까지는 에이즈는 또 그 억제제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이게 먹는 약인데. 이 사람들은 에이즈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큰 병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섬일수록 이제 뭐 육지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고기를 많이 잡는 철이 따로 있어요. 뭐 다리 둥글 때든지 뭐 검은매라든지 이래서 이게 잡는 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그 막 창녀들도 그쪽으로 원정을 온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 잡고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다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섬에 좀 많이 있어서 이 정부에서도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지금 통계로 얼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독한 약을 먹으면 뭐 휘어져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 영양분 같은 걸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주고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려다 보니까 이제 죽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약을 먹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부모를 연결을 해서 이제 학비를 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교회 건축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섬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섬마다 굉장히 섬들이 많은데 섬마다 이제 건축을 하긴 하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붕을 못 하고 벽돌로 여기까지만 쌓아놓고 그냥 돈 모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뭐 3년, 4년이 지나서 이 벽이 다시 무너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다 지어지지는 않고 그냥 지붕만 올려주는 일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붕, 양철 지붕하고 나무를 사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국 돈 한 600, 700 정도, 달러 한 5천 불 정도가 드는데 그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육지보다 이 섬에는 배로 모든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운반비가 자가를 100만 실링어치를 사는데 운반비가 170만 원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로 뭐 자루에다 자가를 다시 다 담아가지고 배로 옮기고 이제 여기 자갈 담는 비용에 자갈 담는 푸대 비용에 또 옮기는 비용에 또 거기서 내리는 비용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섬 사역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이제 건축을 지붕을 씌워주는 건축을 돕고 있었고요. 네, 초등학교 그룹 또 중학생 그룹 또 어머니들 그룹 또 에이즈 환자들 그룹 이렇게 저희들이 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교회에 오는 사람 숫자는 보통 많기는 하죠. 근데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나오면 춤추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걸 주로 하고 말씀의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해보려고 지금 한 소그룹을 했어요. 한 10명 미만으로 해서 그룹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경 읽기 이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중요한 것이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속 신앙이나 뭐 이런데 그냥 무너지고 또 뭐 거기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치크라프트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크리스찬들이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밑에 기초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소그룹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어린이들이 참 놀이거리가 없어가지고 저 돌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저 어릴 때처럼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물이 이제 고지대라 그런지 물이 고이질 않아서 이제 이 우물이 많이 없고 그래도 영국에 지배할 때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부터 이제 좀 큰 아이들까지 저렇게 작은 아이들은 작은 대로 저 작은 통까지 해서 조금 물을 운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옛날에 초등학교 운영할 때 이제 다니는 지역이었는데 저렇게 아이들이 물을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놀 곳이 없어서 장난감이 없습니다. 저 박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도 소꿉놀이를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들이 참 일을 많이 해요. 거기는 참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한데 저렇게 뭘 운반하기도 하고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저 물 운반하는 모습이고 엄마들이 아기를 자기가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게 아니고 꼭 언니들한테 저 아이를 맡겨서 저렇게 아기를 보게 해서 나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걸 보면 애들이 놀지도 못하고 애기 엄마는 덜렁덜렁 그냥 어디를 갈 때 걸어가고 작은 애기가 저렇게 애기들을 데리고 다녀서 저는 저거 보면 참 속상했어요. 예, 맨발로 학교 가는 어린이들인데 이 신발이 아까워서 시골에 갈수록 저게 신발을 들고 다닙니다. 다음 보시면 예, 저렇게 신발을 들고 신발을 아끼고 걸어갑니다. 왜 신발을 안 신냐든지 아까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고 다닙니다. 아유, 예, 섬에서 만난 어린이들 이제 우리 이래가 어린이들 엄청 좋아하는데 저렇게 모습은 엄청 밝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복잡하고 해서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나무 밑에서 이제 한동안 이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채플 시간이면 교회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 시간을 또 저희가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제대로 이제 바람에 다 교실이 무너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쪽 구석에 1학년 저쪽 구석에 2학년 이렇게 한 4반이 한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쪽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쪽에도 다 들리고 근데 저렇게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기도 예, 지금 오락 시간을 가졌더니만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이제 구경하는 생전 저는 오락이라는 거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까지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건축을 여러 군데에 저희가 나미티 섬부터 시작해서 키레웨, 뭐 자구시, 또 루비아, 시리냐비, 뭐 여러 군데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좀 사이즈가 크게 이제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지붕만 더 씌우는 일을 했고 나미티 교회는 이제 저희 이제 식구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기초부터 저희가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첫 열매 바친 거 하고 또 나머지 해서 한 3, 4년에 걸쳐서 교회 하나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거기 나미티에 있는 우리 파스타
지미입니다. 아, 저분이 진짜 되게 귀한 분이세요. 저희가 학교할 때 이제 저분을 알아서 우리 학교의 교목으로 모시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섬에 부르심을 그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저런 분을 만난다는 게 참 행운이었고, 이제 저분이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1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섬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서 섬에마다 교회를 세우고 파스타를 이제 보내고 하는 일을 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참 귀하신 분이죠.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부터 갔는데 저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큰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초공사부터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간다의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려고 기초공사부터 찍어봤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저렇게 빨간 벽돌로 이제 줄 맞춰서 쌓고, 네, 저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도 다 저기 벽돌을 옮기는 일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저기 나미티 교회가 저렇게 해서 지어집니다. 벽돌 쌓기를 마쳤고, 위에 지붕. 바닥은 이제 자갈돌을 깔고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큰 돌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잔자갈을 또 깔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합니다. 이 트러스라고 해서 나무로 저렇게 짜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돼서 저거를 저렇게 길게 짠 거를 영어로 트러스고 일본어로 가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대들보 이렇게 올립니다. 자갈까지 천정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실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 상태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실링을 막지는 않습니다. 바닥 공사. 그래서 지붕까지 씌웠습니다. 네. 페인트칠까지 여기는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안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 흑벽돌로 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계를 만들어서 저렇게 다시 찍어가지고 저희 미팅룸이라고 그 교회 옆에다 바로 저희가 사역할 만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섬에서 찍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그 옆에다가 5m를 띄우고 이제 집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같이 다 덮어서 그 교회까지 저렇게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섬에 동물들을 자기네 그 집에 물도 없으니까 동물들을 가둬 키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키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교회고 뭐 사택이고 와가지고 다 이 처마 밑에서 이제 막 똥 싸고 뭐 이래서 동물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저 물통을 위를 잘라가지고 위에다 저걸 박아서 이제 펜스를 만든 과정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동물이 일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이제 거기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전기도 물도 없어서 빗물을 저렇게 받아서 저 통에다 담아서 이제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옆에 있는 키레웨 파스타 아이린 여자가 이제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 교회 키레웨 교회인데 이제 저렇게 벽돌로 쌓는 것을 4년 동안 놔둬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시 쌓아 올리고, 그 임시로 학교 이제 교실을 저렇게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신 이제 전도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구식 교회도 이제 벽돌까지 쌓은 게
교회였는데 저희가 지붕까지 올려준 교회입니다. 졸업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난 교회였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우간다에는. 내부 트러스 공사까지 하고 지붕 공사 이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루비앙 교회. 저렇게 생긴 교회였는데 바깥으로 이제 기초를 파서 더 크게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벽을 쌌습니다. 예, 저렇게 안에 교회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바깥으로 싸서 더 크게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희는 이제 벽 바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을 안 하고 그 트러스하고 저 양철 지붕만 지원하는 거, 그 인건비까지 그렇게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차후에 또 그 전도팀들이 와서 벽 바르는 거 바닥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다 8월 이전에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단기팀들이 또 와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시린야비라고 조금 1시간 정도 가는 나미티 섬에서 1시간 배를 타고 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안에다 놓고서 이제 바깥에다 이제 벽을 쌓아서 만든 교회입니다. 저렇게 물가에 있는 교회 완공을 했습니다. 또 이곳 무춘박교회 이곳도 이제 저렇게 있는 곳을 지붕공사뿐만 아니라 그 옆에다 다시 저건 헌교회고 지붕공사 다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난조프 이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시골에서 한 90km 정도 진자에서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다 지었습니다. 네, 저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더 벽도 바르고 뭐 해줄 줄 아는데 그건 너희가 담당해라. 우리는 너희가 받을 복을 뺏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머지는 성도들이 해라 그러고 지붕만 해주고 여기 랑고샤 교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동차로 배로 운반되는 옥수수가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기는 이제 학교가 운영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부터 다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생겼을 때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는 아예 정부에서 다 락다운을 시켰는데 공무원도 10% 정도만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 교회, 뭐 클럽, 레스토랑 모두가 다 문을 닫아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차도 운행을 못하고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레터를 하나 받아야 차도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뽀쇼를 옥수수가루를 저 배에 있는 데까지 가면 그 섬 사람들이 또 편지를 받아서 배를 가지고 나오면 실어주고 저희는 그냥 섬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옥수수가루를 한 15톤 이상 12톤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즈 환자들 이제 말씀을 저렇게 현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섬에서도 저렇게 에이즈 환자들 싣고 또 오고 있어요. 이 환자들이 이제 이걸 좋아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 먹을 것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참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우간다 어린이들의 교육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3만 실링 정도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저희가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뭐 애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이제 아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참 못하는데 그래도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으면 우간다에서 살아가기가 참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조금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 교육부모가 되어주시려면 한 달에 3만 실링 정도면 이제 한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초등학교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중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
어린이 사역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 섬에 저렇게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슬리퍼도 샌들 같은 걸 많이 신습니다. 풍선 같은 거 해줬더니 생전 처음 보는 거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들의 그 영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거기가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그곳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중학교 2, 3학년만 되면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 애를 그냥 엄마나 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알지도 못해, 또 아까 말한 그 빙패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냥 도망을 가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나와서 버려지는 거죠. 엄마나 할머니나 저 이모네 집에서 자라고 엄마는 멀리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얼굴도 모르고 엄마는 멀리 있는 그리움의 존재고, 자기는 할머니나 이모네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문이 그래서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이 에이즈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육 부모들을 위해서 좀 후원하는 자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이제 동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소그룹 성경 읽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제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자, 그럼 우리 1, 2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 우간다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쌍한 이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유명한 교회가 정말로 이름과 같이 유명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유명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